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2월 8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조간신문 정치 관련 주요 뉴스 그 화두는 사과입니다. 사과. 죄송합니다 하는 그 사과입니다. 사과 주체 일단 두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 사과의 사과라는 이 단어는 같지만은 사과를 하는 이유, 대상, 형식, 또 목적, 의미 이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사과를 이 두 개의 사과, 오늘 아침 조간신문의 하두를 장식한 이 두 개의 사과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전국 상황이 좀 읽혀집니다. 자, 먼저 문재인의 사과 보시죠. 한겨레신문 일면은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문 대통령 추윤 갈등 사과, 검찰개혁 정면 돌파 의지. 문재인이 어제 추미애 윤석열 갈등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 그리고 검찰개혁 정면 돌파 의지를 피력했다. 어떻게 보면 참 드라이하게 쓰는 기사다 이렇게 저희들이 평가하는데, 자, 어제 윤석열 추미애 말 안 나왔습니다. 이름이 안 나왔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어제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역과 민생에 너나 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다. 혼란스러운 정국 이렇게 했는데 한겨레신문을 비롯한 많은 신문이 이 추미애 윤석열 갈등에 대해서 사과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 해석은 조금 더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남은 과제 중에서 큰 숙제 중 하나다.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더라도 그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자 했다. 이제 그 노력의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 이 말을 한 어제 국회에서는 거대 여당이 공수처법을 법사위에 날치기 상정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죠. 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추미애 윤석열에 대한 사과라기보다는 이 공수처법 밀어붙이겠다. 그리고 뭐 권력기관 개혁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권력기관 개혁 중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살아있는 권력 추사를 막는 윤석열 축출이겠죠. 자, 윤석열의 사과에는 일단 추미애, 윤석열이란 단어는 전혀 없습니다. 혼란스러운 정국 이렇게 애매모호한 말을 했는데 그래서 다음 말과 연결시키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혼란스러운 정국에 대해서 뭐 사과를 한다, 뭐 죄송하다 하고 그 다음 말이 권력기관 개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과 연결시키면은 혼란스러운 정국이 오히려 윤석열 때문에 혼란스럽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 때문이다. 우리가 공수처 하려는데 왜 빨리 통과 안 시켜줬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을 쳐내고 공수처를 발족하고 그것이 곧 권력기관 개혁이다. 그런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저는 읽었는데, 행간의 뜻을 읽었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세계일보 3면을 보시면은 약간 그런 뉘앙스의 해석이 나옵니다. 문재인 공수처법 입법 가이드라인 제시 밀어붙여 마지막 단계야 이 이야기가 나왔죠. 공수처법 입법 가이드라인 제시 여강행 처리에 힘새끼다. 이거는 뭐 대국민에 대한 사과가 아니고 힘을 실어주면서 거대 여당 독주에 힘을 실어주면서 밀어붙여 지시한 겁니다. 세계일보 지지율 추락, 레임덕 위기감이 고조되니 그리고 고조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자꾸 문재인이 직접 수습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니 마지못해 응답을 했는데 결국은 세력 결집을 통해서 위기 국면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이다. 민주당이 9일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 출범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려 하는 그 시점에 직접 나서서 힘을 실어준 것이다. 자, 대통령의 이 말 한마디를 놓고 지금 뭐 해석이 다양합니다. 수수께끼 같죠. 수수께끼 같은 그런 어법 또 사용을 해서 애매모호하게 뭐 어법을 사용해서 사과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은근히 뭐 윤석열을 쳐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고 공수처 뭐 강행 처리하라는 그런 지침을 내리는 것 같고 달라르 대통령 그 말이 또 나오게 되는데
조선일보가 행간의 의미, 문재인의 역법에 대해서 행간의 의미를 분석을 했습니다. 문재인 발언에서 세 갈래 오류를 찾아냈습니다. 자, 조선일보 3면 기사 보시면은 세 가지입니다. 혼란 죄송했는데 이 추경 갈등의 첫 사과라고 했지만 현실 계리 발언 논란. 첫 번째는 야당 비토권까지 없애면서 이것은 공수처법, 내일 처리하려는 공수처법의 핵심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는데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버리는 그 법 개정입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면서 문재인은 그것을 새 민주주의가 열리는 시간이다.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는 야당의 비토권까지 없애버리면서 공수처를 본인들의 입맛대로, 정권의 입맛대로 만들려고 하면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는 마치 새로운 시대를 여는 민주주의의 새 장을 여는 새 민주주의가 열리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지금 검찰총장 찍어내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정치로부터 권력기관을 독립해야 된다. 지금 정치로부터 권력기관을 독립해야 된다. 정치의 끝은 통치죠. 청와대죠. 문재인이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기관 독립을 하지 못하고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검찰총장, 권력기관의 검찰총장을 찍어내면서 권력기관 독립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추미애, 윤석열 사태 해법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이름도 이름에 올리지 않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민주적 절차에 따른 것입니까?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 감찰권, 수사지휘권 총동원해서 징계위까지 열어서 징계위도 파행적으로 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밀어붙이면서 그것이 민주적 절차에 따르는 것이 아닌데 말로는 지금 또 민주적 절차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 이 이야기도 있네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 섭취법 처리를 요구한 것을 두고 대통령의 돌격 명령이다. 대통령의 돌격 명령이다. 돌격 앞으로 민주당에게 지시를 한 것이다. 온갖 기구를 만든다고 정권 잘못이 감춰질 것 같냐? 국민이 정부 개, 돼지고 바보냐? 이렇게까지 힐난을 했습니다. 자, 문의 돌격 명령 한마디에 거대 여당이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야당은 속절없이 뚫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내일 공수처법, 또 경제 관련 3법 강행 처리를 하겠죠. 한국경제신문, 거여 입법 독주하는데 대책 없이 뚫리는 야당. 야당은 지금 거의 장애로 나갈 거다 이런 이야기는 하고 대책 없이 워낙 소수기 때문에 그렇게도 하지만은 지금 지도부가 비정상적입니다. 여전히 비대위 체제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혼자 어떻게 보면 고군분투를 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죠. 여당은 공수처, 규제 3법, 9일 처리 확실하게 하겠다. 명분 쌓기 위해서 야당과 좀 해동하는 척 쇼를 벌인다. 야당은 내일 필리버스터를 해서 표결을 저지하겠다. 본회의장 앞에서 철학 농성하겠다. 이렇게 보여주기식으로 하지만 전략과 대안은 있을 게 없다.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시국에서 전면적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장애투쟁도 고려하겠다. 전면적인 대여투쟁에 나서겠다. 자, 이 선언을 했는데 이 판국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싸워야 할 전선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지금 공수처법 강행처리, 윤석열 축출 강행처리, 집값 파동에 대해서 얼버무리기 이런 정부 여당을 상대로 싸워야 되는데 전선이 내부에서 안에 또 하나 생겼습니다. 상대 당 안에서 생겼습니다. 막무가내로 문재인의 사과와는 다른 의미죠. 사과하겠다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무슨 가오를 대신해서 자기가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못하게 하면은 사퇴해버리겠다. 이렇게 급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조금 빨리 사퇴를 하면은 조기 전당대회라도 열어서 이렇게 당 체제를 정비를 할 수도 있지만 그전에는 조기 전당대회로 나와도 꿈쩍도 하지 않고 들은 채도 하지 않더니 갑자기 지금 4월 보궐선거 다가와서 공천도 해야 되고 이 시점에 나 이거 하는 대로 안 하면은 사퇴할 거야. 일종의 몽리죠. 자, 서울신문 3면 보시면은 김종인, 이박
대국민 사과에 직 걸겠다. 비대위원장 직 걸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투톱 주호영도 반대한다. 주호영. 자, 지금 대여 투쟁을 해야 되는데, 대비대위, 대김종인 투쟁까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어려운,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 어려운 판국에 적전분열이죠. 자, 김종인 배수진 치며 이러면 9일 강행 의지 밝혀 내일입니다. 내일은 다름 아닌 공수처법하고 여러가지 법안 강행 처리하겠다는 그 날짜입니다. 내일 강행하겠다. 못하게 하면 위원장으로 있을 필요가 없다. 사과 초안도 이미 작성했다. 장소와 형식은 숙고 중이다. 자, 이렇게 하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보다 못해서 그동안은 투톱으로서 김종인에 쭉 맞춰왔죠. 보다 못해서 우리 스스로 낙인을 찍을 필요가 있느냐. 낙인을 찍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막 항의를 하니까는 김종인은 그런데 내 구애 안 받아. 뭐 당에 반발 있는 거 뭐 알지만은 나는 신경 안 써. 이렇게 그냥 내 식대로 갈 거야. 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배현진 대변인이 문재인 정권 탄생 사과를 먼저 하라. 이렇게 직격을 했는데도 막무가내입니다. 막무가내 이 상황에서 조선일보는 이 사과에 찬성하는, 그러니까 김종인이 하겠다는 보수정권 가오에 대한 사과, 여기에 찬성한다는 세력도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입장도 있는데 양쪽의 입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동의를 하시는지 한번 보시죠. 조선일보 오면입니다. 자, 한쪽에서는 MB 박근혜 사과 놓고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일어나는데 한쪽에서는 어두운 과거를 털어야지 당이 회생한다. 이 이야기고, 또 한쪽에서는 섣부른 사과, 낙인 찍기죠. 섣부른 사과 이럴 게 더 많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있고 가운데 김종인은 마스크 쓰고 묵묵부답으로 있습니다. 나 안 들어주면 난 뭐 사퇴할 거야. 자, 이야기를 던져놓고. 근데 당내에서는 지금 논란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일단 김종인 쪽을 이해하는 편에서는 이래서 찬성. 비대위 수도권 충청권 의원입니다. 비대위 수도권 충청권 의원들이 이 중도 쪽에 또 3040 쪽에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일단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김종인 말고 누가 매듭짓겠느냐. 김종인이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동안에 사과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는 어두운 각오와 단절을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왜 김종인이 해야 되는지 그것은 다시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래서 반대한다. 섣부른 사과 이럴 게 더 많다. 여기서는 주로 대구 경북의원들 지지층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 그 이야기고, 좀 타이밍을 좀 더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내일 그 국회에서 난장판이 벌어질 텐데 거기서 또 사과를 하겠다는. 강경파 쪽에서는 민주당 이중대냐. 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뭐 여러 가지 이 사과의 주체, 왜 김종인이 해야 되느냐, 또 사과의 시점, 사과의 방식, 또 중재를 뭐 하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명박 박근혜 사과를 하겠다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이은 문재인 정권이 정말 제대로 국정을 운영하고 국민을 통합하고 또 건전하게 국가를 이끌어가고 또 무슨 보수의 진보의 민낯이 보였을 때, 조국 사태 이런 때, 윤미향 이런 때 그냥 제대로 적극 대처를 하고 이 국민의 민심의 편에 섰으면, 또는 이 여러 가지 현재 상황도 제대로 나라를 이끌고 가고 있으면 보수 진영이 그것을 인정을 하고 우리도 다음을 위해서, 다음에 또 정권을 찾아오기 위해서 사과도 하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독선, 독주, 여기에 따라서 민심 위반되고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서 국민 생활 형편없습니다. 코로나 다시 확산되고 있죠. 방역이 허술했기 때문입니다. 초기부터 그랬죠. 그 다음에 공수처법, 이 다수당의 행포로 지금 철회하려고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된 지 3년이 넘었습니다. 이 박근혜 석방, 사면 문제도 지금 당락적으로 정권의 이 분리에 맞춰서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새로 재구속됐죠. 자, 국민통합과는 지금 거리가 먼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살아있는 권력,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또는 현 정권이 안전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하려는 윤석열을 축출하려고 이렇게 온 나라가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뜬금없이 제1야당의 비대위원장이 사과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 국회 현장에서는 거대 여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나마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육림 보시면 여당 공수처법 단독 표결하겠다. 야당은 안건 조정위를 요구해서 일단은 의결을 막아보겠다. 뭐 필리버스터 하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시도를 당내 의원들을 하고 있죠. 지금 국회 안에서. 비대위원장은 나 사과할 거야 막 하고 안 하게 하면은 사퇴할 거야 이러는 와중입니다. 어제 법사위 소위가 긴박했던 하루를 보냈다. 국민의힘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농성을 했고 여당은 5.18법 단독 처리로 분위기 급냉됐다. 5.18법도 단독 처리했죠. 그겁니다. 그 5.18에 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처벌한다는 그 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밀어붙일 태세고 야당은 철야 농성, 필리버스터도 예고하고 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김동인이 사과를 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또 정권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 전에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최순실의 인사농단을 그렇게 비판을 했죠.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도 인사농단이 일어나는 것 같은 조짐들이 있습니다. 자, 최근에 난 꼼수다 그 멤버들 4분이 있었죠. 주진우, 김용민, 이 막 4분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뭐 일일이 언급하기도 싫지만은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문재인의 복심, 양정철이 윤석열과 주진우가 술자리를 가졌는데 또 한 사람이 있었다. 술자리를 가졌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되기 전입니다. 그전에는 양정철이 윤석열에게만 국회의원 출마해보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었다고 했죠. 윤석열 검찰총장 되기 전에 술자리를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양정철이 윤석열에 대해서 일종의 검찰총장 면접을 보는 것 같았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죠. 그리고 충성맹세 어쩌고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때 양정철은 아무 직책도 없었는데 그냥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그걸로 최순실의 박근혜를 빙자한 것처럼 판 것처럼 그렇게 해서 본인이 검찰총장 면접 같은 걸 봤다. 그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이 청와대 비서실장 인사에 개입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청와대는 부인을 했지만은 자, 이 부분은 분명히 나중에 드러나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 사면 하단 보도입니다. 김정숙 여사 우윤건 아내 만났다? 비서실장 부탁 부도 청와대는 부인. 문재인 대통령 부인이 우윤건이라고 민주당 국회의원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리죠. 그리고 러시아 대사를 했는데 최근에 비서실장 노영민이 물러나고 우윤건이 문재인의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 과정에서 아시아경제신문이 어제자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우윤건 전 대사가 자기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며 그가 가족의 반대를 이유로 정치 활동을 이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고집을 하니까 가족의 반대로 더 이상 안 하겠다. 고집을 하니까 김정숙 씨가 직접 우 전 대사의 아내를 만나서 설득에 나섰다. 우윤건 전 대사가 거듭 고사하자 김정숙 씨가 직접 발벗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는 노영민 현 비서실장의 아내도 함께 했다고 한다. 보도 내용입니다. 김 여사가 직접 접촉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사실상 문 대통령의 의중이 확인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일단 청와대는 부인을 했지만 정권의 후반기로 가면서 여러 가지
그 처음부터 그렇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했는데 지금 워낙 지금 언론이 편중돼 있죠. 친정권 쪽으로 모든 공영방송이나 언론들이 편중돼 있어서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그런 또 다른 여러 가지 농단, 국정농단 사례들이 더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제1야당의 보수 정당의 비대위원장이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다고 또 사과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조간 딱 부렸습니다.